땡초등학교 교사 김재훈입니다. 교사 최영주입니다. 우리 학교는 1년 동안 나이스 플러스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나이스 플러스요? 4세대 나이스의 플러스 버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궁금하시죠? 다 같이 볼까요? 나이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연구부장 박기은입니다. 연구학교 담당 교사 치고는 너무 까맣게 타셨는데요. 일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나이스 플러스가 학교만 외에서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구동돼서 휴가철에도 수시로 접속해서 수업 운영을 고민하고 수업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고민이 많은 연구부장님.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스 플러스 연구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공동교육과정 등의 새로운 교육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 개설 및 운영, 온라인 관찰 기록 및 과정 중심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는 교수학습 내용을 나이스와 연계되는 나이스 플러스가 구축되어 연구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학교 어떤 활동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의 강점은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과 스마트 기기 장비가 충분했고요. 더 배운 공동체 활성화, 연구학교 지원 등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요. 연구학교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교원 간 스마트 기기 활용 수준의 차이, 새로운 모델 적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 나이스 플러스를 본 적이 없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스 플러스가 무엇인지 몰랐다고요? 예, 제가 처음 계획서를 쓸 때 나이스 플러스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교육용 앱으로 접근해서 썼습니다. 이 접근 방향이 맞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베타 서비스로 제공받았을 때 우리가 계획한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 매우 기뻤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예측이 정확하셨네요. 운영 기간은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1년입니다. 대상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네요. 나이스 플러스가 수업 플랫폼이자 학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역할도 하기에 학부모까지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운영 과제의 목적이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모델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나이스 플러스 만족도와 개선점 확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재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나요? 운영과제 1은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여건 조성인데요. 물적 기반, 인적 기반 외에도 독특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예, 처음 계획 당시에는 없었던 나이스 플러스 오류 및 인터페이스 개선 요청이 있습니다. 운영과제 2는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모델 개발 적용입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수업 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부분이겠고요. 운영과제 3은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화입니다. 요건 실제 수업 운영과 수업 자료집 제작과 가장 중요한 나이스 플러스 활용 만족도 및 개선점 확인이 되겠네요. 과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네요. 아무래도 수업 사례를 만들고 실제 수업 운영을 해야 하는 주제라서 그렇게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운영 과제 1의 실행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여건 조성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떻게 하셨나요? 플러스 물적 기반 마련으로 스마트 기기를 정비했고요. 네트워크 환경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썼던 건 플러스 더 배운 공동체 인적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연수, 나이스 플러스 연수를 교내 연수뿐만 아니라 공동 연수로도 진행을 했고 컨설팅도 교육부에서 직접 와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까지도요? 네, 저도 그때 함께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교육부의 나이스 플러스 담당자 분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하여 활동과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3, 4학년이 나이스 플러스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시더라고요. 학부모 연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말 토요일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나이스 플러스 연수로 진행하셨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나이스 플러스 과제 제출 기능을 이용한 목공 체험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생긴 나이스 플러스 기능 오류 및 인터페이스 개선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생각보다 초기에 오류가 많았고요. 수업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Q&A에 글을 수시로 남겼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반영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연구학교의 어려움이죠. 한 발 앞서 나가는 개척 정신. 우리는 그 뒤를 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운영과제 두 번째,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소개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부장님은 제 부족한 설명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운영과제에는 실제 수업을 위한 큰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이스 플러스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는데요. 나이스 플러스의 정확한 기능을 알아야 수업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에 사용될 디지털 도구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나이스 플러스 수업 서비스를 사용해야겠다. 또 이 활동에서는 이런 디지털 도구를 쓰면 좋겠다. 라는 교육과정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창체 부분은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 이렇게 학년군 공동교육과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수업 모델 개발 그림 한번 보시죠. 준비 단계에서는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로 교육과정 확인, 수업활동 선정, 디지털 기반 수업도구 선정, 나이스 플러스 메뉴 선정을 하고 학습 단계에서는 실제 교수학습 운영이 이루어지는군요. 일체화 단계에서는 학생 평가와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양 단계에서는 수준별 온라인 과제 지시와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와 학습 단계는 일반적인 수업 모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체화에서 평가와 기록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교수평기 일체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수평기 일체화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아닙니까? 거기다 기록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연속된 교육 활동으로 보고 교실 수업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나이스 플러스가 아무래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에 수업 중에 간단한 학생들의 활동 기록이 가능하며 그것이 나이스와도 연계되기에 교수평기 일체의 독보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수양 단계의 수준별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역시 나이스 플러스를 활용하는 것인가요? 예, 나이스 플러스 과제 서비스에서 저학년의 경우 학생이 과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 고학년의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 온라인 문서 작업으로 한글, 워드, 엑셀, PPT까지 활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에는 공동교육과정 방학 숙제로 전교생이 바질 키우기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으로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사는 과제 제출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남길 수 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스 플러스를 활용하여 학생이 한 과제나 수업 활동의 기록이 남아서 포트폴리오화 되는군요. 그게 아주 또 나이스 플러스의 큰 강점이 되는 거죠. 나이스 플러스의 플러스 수업 모델이라 이름과 같이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학습 내용 및 요소 적용인데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전에 간단하게 플러스 단계를 활동별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만 딱 봐도 어떤 활동이 있고 평가와 과제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이네요. 활동에 사용되는 나이스 플러스의 서비스와 디지털 도구가 바로 파악되는데요. 이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안이 정말 자세하네요. 플러스 단계까지 누구라도 이 지도안을 보고 수업 준비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나이스 플러스를 홍보하는 입장도 있기에 선생님들께서 학습 내용 및 요소 적용표와 과정안을 보고 수업 가능하시도록 자세히 안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수업 모델 적용인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나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학년 교과 운영 사례인데요. 학년군별로 디지털 기기 다루는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에 1, 2학년은 나이스 플러스 평가와 기록 등의 부분 활용 사례를 개발하고 3학년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 수업 사례, 4, 6학년은 교과 교육과정 수업 사례, 5학년은 6학년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수업 사례 개발에 강조점을 두었더라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례 개발도 빠지면 서운하죠? 네, 맞습니다. 1, 2학년부는 플러스 독서교육, 3, 4학년부는 플러스 정보통신 윤리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했군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공동교육과정 수업 사례 개발 및 인제군의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으로 2년째 운영 중인 슬기로운 소프트웨어 생활 시즌2를 온 오프라인 교육과정 수업 사례로 개발하였습니다. 나이스 플러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서비스인 나이스 플러스로 각 학교에서 가능한 공동 교육 과정이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운영과제 3은 운영 및 일반화인데요. 연구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수업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학년별 교과 운영 사례와 학년군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만든 거 다 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반 넣고, 반 넣고, 군축 넣고, 반 넣고. 방법은 보일까요? X일까요? 지금부터는 나이스 플러스 메뉴 중 문항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학생들이 문항풀 서비스를 활용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문제인가요? 예, 직접 만든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스 플러스가 처음 시작이라 전국의 10개 연구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도 공유가 됩니다. 문항풀 이외에도 과제나 수업까지도 다른 선생님들이 제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나이스 플러스에서 과제, 온라인 문항이 제작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군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니 대단한데요. 어떻게 하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공유가 훨씬 간단하네요. 네, 보셨듯이 나이스 플러스 활용 디지털 기반 플러스 수업은 교육과정 설계, 수업, 평가, 기록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홍보하기 위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나이스 플러스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스 플러스 활용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과제, 문항풀, 콘텐츠 메뉴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메뉴 만족도 설문에서 수업 및 과제 메뉴 서비스에는 만족하였으나 문항풀, 콘텐츠 메뉴 서비스에는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불만족인 서비스의 이유로는 타 사설 서비스에 비해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나이스 플러스 개선이 시급합니다. 운영 만족도 설문에서는 평가와 관찰 기록 기능에 상당히 만족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포트폴리오화 및 실시간 기록 기능의 편리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점은 무엇으로 나왔나요? 관찰 기록, 과제 평가 피드백, 포트폴리오화가 가장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접근성, 나이스와의 연계 순으로 나왔습니다. 나이스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으로 나왔나요? 자료 부족과 느린 속도가 가장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시스템 오류, 잦은 로그아웃, 기능 불편, 회원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이스 플러스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이 있었나요? 타 사설 서비스와의 차별된 나이스 연계 기능 강화, 타 사설 서비스 자료 연동, 나이스 플러스 활용 수업 편의성 증대 등이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결과가 나왔군요. 예, 아무래도 타 사설 서비스와 비교되는 점들이 많아서인 듯합니다. 그러나 평가와 기록에서의 나이스 연계는 나이스 플러스만의 독보적인 장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설문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과제, 문항풀 메뉴 만족도가 상당히 비슷하네요. 예, 수업, 과제, 문항풀 메뉴 만족도는 긍정적 반응이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 콘텐츠와 학교 생활 서비스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 않는 메뉴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이스 플러스의 편리했던 점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태블릿 활용 수업이 편하다, 링크 기능이 편하다, 복습하기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태블릿 활용 수업의 경우 교사 수업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들은 나이스 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교사 수업 활동과 나이스 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된다는 말은 나이스 플러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내용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나이스 플러스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도도 컸지만 교사의 수업 활동 내용도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으로 꼽았나요? 느린 속도에 대한 불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 9건, 불편한 로그인 8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스템 사용에 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의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학생들은 자동 로그인 기능을 가장 필요로 했고요. 오류에 대한 수정과 느린 속도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학생들 설문의 핵심은 즉 나이스 플러스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사의 수업 활동 내용도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시도하여 처음으로 나이스 플러스란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셨는데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접해보는 나이스 플러스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학기 중에 처음으로 개통돼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바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개통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양한 오류들이 있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연구학교의 책임감이란 이런 것이군요. 또한 디지털 원패스란 통합 인증 로그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다 보니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학생 스스로 로그인하여 접속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직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다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한기초의 첫 걸음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플러스는 학교에서 통신문으로 내주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연수에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목공체험으로 책꽂이를 만들고 체험한 내용은 사진을 찍어 과제 서비스로 제출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이었네요. 나이스 플러스는 학생들의 과제와 문제 푼 것들이 기록되어 포트폴리오화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의 학생 생활 기록, 성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교의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술 시간에 찍은 사진을 나이스 플러스 과제로 올리고 있어요. 혹시 나이스 플러스로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나이스 플러스에서 수업에 필요한 링크를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혹시 불편했던 점도 있나요? 문항풀이나 과제를 풀 때 오류가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그렇다면 나이스 플러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문항풀이나 과제를 풀 때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채율아 뭐 하고 있어요? 나이스 플러스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친구들과 학예의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나이스 플러스 썼었는데 뭐가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넣어주신 링크를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서대문 박물관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신기했고, 문항풀이 저절로 채점돼서 좋았던 것 같고, 웹오피스로 친구들과 동시에 같이 여러 활동을 해서 좋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이스 플러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더 좋아졌으면 좋을까?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로그인 방법이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좀 더 예뻐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매 수업 계획안, 과제, 평가 계획을 100% 수립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나이스 플러스를 통해 수업 계획, 과제, 평가 등이 한눈에 보이게 구성할 수 있고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관찰하여 기록하기 편리했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1학년들에게 디지털 교육은 전무한 상태여서 태블릿 사용법, 자판 이용하기 등을 기초부터 가르쳐야 했고 또한 이제 겨우 한글을 읽게 된 1학년에게 영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치게 하는 과정 등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디지털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여 어려웠던 과정들을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개통 초반에는 시스템이 에러가 자주 뜨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오류가 잦아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 괜찮아졌습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플러스는 4세대 나이스와의 상호 연계로 수업 설계가 편리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즉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한 기록 평가가 가능해 앞으로 많이 사용되어질 것 같습니다. 나이스 플러스 연구학교들이 지금도 많이 기능 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이러한 기능 개선 요청이 반영되어 완성된 나이스 플러스의 배포가 필요합니다. 불편하고 자료도 많지 않은 지금의 나이스 플러스가 배포되어 교육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도 외면받아 추후에도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베타 서비스 기간을 더 두어 완벽한 나이스 플러스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나이스 플러스만의 장점인 나이스와의 연계 기능을 더 강화시켜 평가와 기록에 특화시킨다면 타 사설 서비스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이스 플러스 연구학교를 운영한 한계초등학교 교육가족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이스 플러스를 처음 시도한 한계초등학교의 연구 결과가 초석이 되어 나이스 플러스가 교육 현장에 정착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플러스! 오시죠? 하면서 끝나고 우선 첫 시. 그럼 저는 이제 우선 인사만 이 글자 괜찮아? 이걸로 그래도 뭐 하냐? 자, 안녕하세요. 한개 간단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첫 스타트 좀 더 붙여야 되지. 나이스 플러스요?
4세대 나이스 나 어떡하냐 다시 지금 연습이잖아. 지금 연습 지금 이거 쓴거 아니야? 이거 어제 편집 아니야 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같이 볼까요? 나이스 플러스 앞에 인트로를 준비해서 학교 소개하고 아니야 할 거 없어 연구학부 담당자 친구는 상당히 얼굴이 까마하신데요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많이 탔습니다. 이게 더 이상해 뭐 나왔어 된다 진짜. 마스크 써요? 우리 연구부장님 뭐 이렇게 좀 칠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몇 분씩 하면? 너무 많이 잘해야 돼. 나이스 플러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나이스 플러스 장점은 안 한대.